반갑습니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네, 오늘도 질문 주신 것들 답변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2월 3, 4, 5일자가 되겠네요. 하루에 3일치를 몰아서 찍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질문이 많아서 정말 좋고요. 처음에 제가 이거 시작할 때만 해도 질문이 없어서 정말 힘들었는데 질문이 많아지니까 다행입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분은 몇 번 저한테 문의를 하셨던 분이라 말씀드릴게요. 킴님 같네요. 네, 유튜브 영상 잘 구독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사건 내용 퇴근 후 23시경 반성문을 통해 진실하게 뉘우치고 이제 뺑소니가 걸렸다고 하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뺑소니로 면허 취소가 된 게 아니라 벌점이 나왔어요. 뺑소니가 확정되기 전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전에 72시간 안에 하면은 벌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뺑소니는 아니고 이건 사고 미조치라고 봐야 돼요. 72시간 안에 신고를 했어요. 피해자보다 먼저.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피해자분과 형사합의가 쉽지 않아 형량 감면 쪽으로 이제 노력을 한다고 하시는데요. 보험회사에는 면책금 납부하여 보험사 민사합의 중입니다. 경찰에서 벌점 45점을 지금 받은 상태예요. 그리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요. 사고 미조치니까 이제 벌금은 나와요. 어쩔 수 없이. 자, 1번. 반성문을 통해 진실하게 뉘우치고 각종 사회공헌 자료, 헌혈 유공자, 금장, 사단장 표창, 회사 모범사원 표창, 장학증서, 지인의 탄원서, 피해자 합의 못 보면 이 자료들이 형량 감소에 참고가 되는지요? 참고되죠. 위 저의 상황을 보고 예상되는 형량, 감옥은 안 가죠. 감옥 갈 일이 아니죠. 벌금은 대략 사고 미조치면 200에 300 정도 왔다 갔다 해요. 민사합의 완료를 가정하여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안 되면 벌금 내고 끝나는 건가요? 맞아요.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나요? 못하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없어진 거예요. 뭐 더 할 수가 없죠. 검찰 판정에서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가 나오면 피해자 형사합의는 안 해도 되는 건지요? 예,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기소유예나 무혐의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검찰 수사 결과 나오고 형사합의 다시 하여 벌금 감경이 가능한가요? 아니죠. 수사 결과가 나오고 형사합의를 다시 하여 그건 아니고 법원 가고 그건 감경 받는 거죠. 검찰 끝나고 법원에 벌금 넘어갈 때 그때 법원에다가 형사합의 받다는 거 증거자료 내시면은 거기선 될 수가 있겠죠? 아니면 벌금 부분에 대한 감경 요청하는 제도가 있나요? 있죠. 뭡니까? 정식 재판 청구죠. 네. 피해자가 손해사정사를 통해 형사합의까지 진행한 점을 검찰 조사 시 피력하면 저에게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그 가해자한테 유리한 부분은 없죠. 얼마든지 법률 자격사를 고용하거나 뭐 이렇게 위임할 수 있는 거니까요. 피해자의 상태와 괴물 견적을 보면 합의를 못해도 무방한 상황이니 그건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 합의라고 하는 건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근데 이런 사례에서는 기소유예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일단은 뺑소니 사건에 거의 근접하니까. 물론 없진 않겠죠. 뭐 기소유예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니까. 그러나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네. 자, 음주, 이진, 인피, 물피, 합의 후, 너블리 피치님, 지금 질문이 아니라 그냥 잘 도움받고 싶어서 가입했습니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궁금한 게 생기시면 말씀하세요. 자, 스쿠터 음주운전 벌금 감경, 아이작 4866님, 스쿠터 음주운전 16년도 19년도 2회 벌금 1,300만원. 이분은 그래도 벌금이 나왔네요. 특이하게. 제가 이전 영상에 5년 안에 2번 걸리면 거의 집행유예 간다라고 했죠. 근데 뭐 이런 사례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다. 근데 이분은 좀 운이 좋다고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스쿠터이기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륜차인 경우 벌금 감경이 된 사례가 있는지 저도 사례는 있어요. 근데 이륜차는 아니고 자동차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사례가 있으면 가능성도 있겠죠? 벌금 감경은 50에서 200, 이륜차여도 상관없어요. 뭐 이륜차냐, 전동 킥보드냐, 트레일러냐, 화물차냐 관계없습니다. 그 상황 자체가 그런 거지 뭐 큰 차이는 없고 일단은 신청할 수 있다면 한번 신청을 해보십시오. 요즘은 저기 피해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좋은 것 같아요. 퇴근길 전방에 신호가 걸려 앞차가 브레이크 서서히 밟았고 저 또한 앞차 따라서 브레이크를 서서히 밟으면서 정차 직전 뒷차가 뒤에서 그냥 때려박았다. 피해자라는 거죠. 보험회사 불렀고 가해자 측 차량에 60대 노인 3명이 타 있었고 분위기가 이상하여 저희 경찰을 불렀습니다. 3명 다 음주 상태였고 말로는 취소 수치였다. 책임보험뿐이라 이거 문제네. 가해자 측 보험이 종합보험이 아니라 책임보험이래요. 종합보험이 제대로 보상을 받는 거고 책임보험은 말 그대로 최소 보상만 받을 수가 있거든요. 120밖에 최대 치료비가 나오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참 안타까운데 책임보험 가해 유무를 비교해봤을 때 과연 제가 합당한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제 보험, 무보험 차상해로 치료를 받고 난 뒤 제가 보험사에 열악한 합의금을 받은 후에 가해자 형사합의를 보라고도 하던데 맞나요? 근데 형사합의를 못 볼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책임보험 정도 들 정도고 이분들이 제가 볼 때 경제력 능력이 없으신 것 같은데 과연 형사합의를 볼 수 있을까요? 치료비 200, 합의금 100을 제 보험사로부터 받았고 제가 형사합의금 500을 받았다면 형사합의 후 보험사가 알아채고 공제해 갈 때
치료비 합의금 300만 원을 공제해 가는지 아니면 합의금 100만 원만 공제해 가는지 궁금합니다. 그 채권량도 통지서라는 걸 쓰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예, 근데 합의가 됐을 때 얘기입니다. 형사 합의가. 제 차는 K7 3,700만 원 3개월밖에 안 됐네요. 가해자에게 면허 취소 수치의 음주 상태 무보험인 경우 형사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뭐 형사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200에서 500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 제가 의문인 거는 어르신들이 가해자니까 가해자분들이 형사 합의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을까 싶어요. 대부분 이 정도면 2, 300 정도에 끝나죠. 일반적으로 전치 2주 정도 나왔으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제 견해입니다. 네. 음주 면허 취소 후 무면허 운전 적발 사례입니다. 출근길에 차가 미끄러져 중앙 하단을 받고 전복되었습니다. 주민 신고에 의해서 적발. 기소유예를 받으면 결격기간 부과하지 않는다는 말. 네, 좀 쉽게 설명할게요. 내가 면허가 취소가 돼서 내년 1월 1일에 면허를 딸 수 있다고 쳐봐요. 1월 1일까지 면허를 못 땄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1월 3일날 걸렸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월 3일부터 무면허 운전으로 1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 만약에 검찰에서 기소유예가 나오면은 이 무면허가 결격기간이 없어져요. 도로교통법 82조 2항입니다. 1월 1일날 시험 봐서 딸 수 있었던 상태로 돌아와요. 그래서 면허를 바로 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제가 이분 상담을 했는데요. 이분은 사실 실익이 없어요. 왜냐면은 면허 딸 수 있는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던 거야.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제가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네. 자, 뽀킹님 아까 저랑 상담하셨던 분이네요. 10분 15분 동안 대화를 했어요. 내려서. 근데 이제 갑자기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자리를 피하게 됐습니다. 이제 뺑소니 혐의로 기소가 되는 거 맞고요. 이게 행정심판, 뭐 행정소송 또 이제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무혐의 받는 것도 있고요. 형사법원도 있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내려서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부터 도망갈 의사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건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하나 할 거고 만약에 한다면 또 이제 상대방이 진단 2주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별로 안 다쳤다는 거. 그래서 뺑소니가 빠질 확률은 있지만 일단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참고하십시오. 자, 마지막입니다. 안전운전님. 보복운전으로 신고되어 약식명령 받았고 100만원에 면허정지 100일 처분 12월 13일까지 납부를 하라고 한다. 벌금 수위가 높은 것 같다.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 청구를 하시면 되죠.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 통지서 받은 날짜부터 7일 안에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청구를 했을 때 법원에서 판사가 한번 와라, 한번 들어볼게 이렇게 하면은 그때 가서 얘기를 한 1분 정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벌금이 감경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네, 질문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든 질문 주시면 최단 기간 안에 답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장이 밀려있는 경우에는 조금 감안해서 좀 늦게 달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 말고는 답할 사람이 없잖아요. 직원은 못하니까.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 유튜브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영상팀이 그래요. 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조금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십시오. 네, 감사드립니다. 송범석 대표였습니다.